네, 안녕하세요. 축구 생각입니다. 축구 승무패 토토 17회차가 종료가 됐고요. 이번 17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당첨금이 7억 7천만 원 정도가 됐고 2월이 됐습니다. 그래서 18회차, 이번에 돌아오는 18회차에서 그 2월금 포함을 하면 좀 금액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이번 회차 당첨금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. 다행인 점은 어,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마감 시간이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금액이 좀 많이 몰린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도 이번 회차는 지난번에 2월 됐었던 15억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이 1등 당첨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티에 올렸다시피 축생픽은 9개 적중을 했고요. 그리고 초안픽 그리고 독식픽은 8개씩 적중을 했습니다. 8개씩 적중을 했고 최종픽은 결과가 제일 좋지 않았고 또 아무래도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정배대회 쪽을 조금 노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좀 틀렸었던 것 같습니다. 2월이 됐었던 것처럼 첫 번째 경기부터 빠르게 좀 간략하게만 조금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지금 재개 후에 무승부 포함해서 무승부가 정배가 아니었었던 그런 투표를 봤을 때 무승부가 정배가 아니라 이제 약간 1번 경기가 몰린 경기들이 좀 많았어요. 몰린 경기들이 재개 후에 조금 많았었는데 보통 K리그 경기가 좀 많았었고 K리그 경기들은 다 1번 경기가 이변이 났었고 이번 회차도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. 그래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질 것 같은 경기였긴 했는데 좀 축생픽을 고를 때 좀 고민을 했었어요.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글라드바우 쪽을 선택을 했었고 어, 이제 독식픽에서는 프라이부르크 쪽을 선택을 했죠. 아무래도 독식이면 이변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픽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어, 이변이 나오더라도 글라드바흐가 이변이 1번 경기가 이변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글라드바흐가 프라이부르크 상대로는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.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경기력이 워낙에 안 좋았고 최근 분위기가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었던 그런 프라이부르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글라드바흐 쪽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축생픽에서는 틀렸습니다. 틀렸고 물론 이 글라드바흐가 플레 선수가 퇴장을 당하긴 했어요. 당하긴 했는데 그 선제골 이후에 선제골 실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퇴장을 한 10분 정도 뒤에 퇴장을 당한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플레 선수가 있었다면 경기 자체는 좀 글라드바흐가 좀 우세했었던 그런 경기긴 했어서 퇴장을 당하지 않았었다면 무승부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이변까지 조금 맞춰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축구 승부패 토토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2번 경기, 3번 경기는 저는 이거는 조금 확실하다라고 봤었고 그래서 최종픽과 동일하게 FC 서울 패 그리고 포항의 패로 봤었고요. 뭐 두 팀 다 지난 경기에서 만약에 두 팀 중에 한 팀이라도 이겼다면 조금 고민을 했었을 것 같은데 두 팀 다 비기고 졌기 때문에 두 팀 다 부러졌었던 지난 회차였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두 팀 다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가져갔었고 결론적으로 두 팀 다 들어왔고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이드백 자체가 이제 입대를 했죠. 선수들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심상민이랑 김용환 선수가 입대를 하면서 그런 공백들이 지난 인천전에선 보이진 않았지만 그 사이드가 강한 울산 상대로는 좀 허점 자체가 보일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이청용 선수랑 고명진 선수도 선발로 나왔는데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4번 경기는 조금 아쉬워요. 4번 경기는 조금 아쉬운 게 일단 제가 최종픽에서는 승무 쪽으로 갔었어요. 승무 쪽으로 갔었고 독시픽에서는 승패 쪽으로 갔었고 저는 부산의 사이드라고 보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최종픽에서는 적중을 하긴 했었는데 이 그 김정호 키퍼가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
선방이 굉장히 많았어요. 선방이 굉장히 많았고 또 PK로 득점을 했었던 부산 아이파크였었는데 저는 PK로 한 골 넣은 거 보고 이번 경기에서 부산이 첫 승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결론적인 키퍼 실수하고 나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고 좀 부산에서 아쉬웠던 점은 이제 후반 막판에 빈치시코 선수랑 헤이스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계속 조금 만들어 가려는 그 전방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이정엽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정엽 선수와 빈치신코의 트윈 타워가 있었는데 그 전방에 때리지 않고 자꾸 뭔가 볼을 돌리는 모습들이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. 부산의 그 마지막 그 후반부를 봤었을 땐.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는데 어, 상주도 굉장히 또 잘했어요.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반전은 조금 재밌었던 그런 경기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조금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무승부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미적중을 했습니다. 이 라이프치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측을 완전히 못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독시픽에서도 그렇고 다 라이프치히의 승으로 가져갔습니다. 이 경기는 예측 자체를 못했었던 경기였고 우파메카노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. 라이프치히에서. 그래서 그 퇴장을 당하고 나서 이제 극장골을 먹혀서 이제 무승부가 됐었던 그런 경기였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경기가 부러지면서 좀 2월이 됐었던 그런 회차였고요. 이 부분은 좀 예측을 못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더보른이 수비가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상대로 무승부도 조금 힘들 거라고 봤었는데 예측이 실패를 했었던 경기였고요. 6번 경기는 다 민행승으로 다 단통승을 갔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적중을 했고요. 7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독시픽에서는 맞추긴 했어요. 맞추긴 했는데 승패로 좀 나눠질 것 같은 경기였긴 했어요. 그랬었는데 마인츠의 수비가 좀 워낙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분위기가 또 나쁘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 주중에 있었던 그 리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여파도 제가 조금 더 고려를 했어야 됐는데 그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체력적인 여파가 있을지언정 마인츠 상대로는 조금 승리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, 조금 더 유리한 건 프랑크푸르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결론적으로 이 경기도 미적중을 했습니다. 근데 뭐 독시픽에서는 승패로 가서 적중을 하긴 했는데 독시픽에서는 조금 운이 좀 따라줬었던 그런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. 7번과 8번 이 둘 중 한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제가 이 최종픽 아, 네 제가 그 최종픽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7번 경기는 좀 너무나도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7번 경기를 승패 쪽으로 가져간다면 8번 경기가 무승부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했었고 디셀도르프는 호펜하임 자체가 이제 전반전에 디셀도르프가 선취골을 넣고 호펜하임이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디셀도르프가 유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디셀도르프의 이제 공격 자체가 그런 공간이 있을 때 역습에 의한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또 위협적인 팀인데 호펜하임이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오히려 내려앉으면서 그런 역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디셀도르프였기 때문에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 그런 내린 라인 상대로 뚫을 수 있을 정도의 공격력은 아니어서 오히려 퇴장을 당했었던 게 디셀도르프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제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세 경기가 조금 모이면 K리그 2는 좀 이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아니고 K리그 1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 한 세 경기 정도가 모이면 한두 경기 정도는 최소 한 경기는 무승부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9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가격리를 하진 않았어요. 그냥 벌금으로 끝난 것 같고요. 이 9번 경기는 좀 이변으로 봤었던 그런 경기였었는데, 이 9번에서는 이런 그 자가격리 그런 뉴스 같은 게 좀 나오면 어떤 선수들이 뭐 결장한다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그 결장하는 팀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약간 특이한 점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이 축생픽에서는
단통 물을 가기에는 조금 불안해서 승무로 가면 이 베를린이 승리할 가능성은 조금 없다라고 봤었고 승무로 가면 좀 안전한 경기였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부로 갔었고 적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수원과 강주의 경기. 네, 이 경기는 뭐 제가 초안픽에서는 아예 그냥 수원승을 바라보지 않고 무패로 가져갔었던 경기였었고요. 이 경기는 무승부에 조금 가까운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. 그 배당이나 이런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. 근데 광주가 좀 운이 좋았었던 것도 있고 수원이 못했었던 것도 있죠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광주 쪽으로 보고 싶었는데 뭐 배당이나 좀 배당이나 경기력 부분이나 광주 자체도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수원의 세트피스 한 방 또는 타가트의 한 방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웠었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중을 하긴 했었습니다. 근데 뭐 조금 이거 지우기에는 조금 아쉬웠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. 차라리 이 경기를 투폴로 쓰거나 투폴로 써서 다른 경기를 지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11번 경기는 다 단통 성남의 패로 좀 가져갔었기 때문에 무승부도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경기였지만 이런 경기력적으로나 흐름적으로는 성남의 승이 맞는데 대구가 이길 타이밍 그리고 성남이 한번 패배할 타이밍이 좀 왔었을 것이라고 봤었고 또 성남의 수비가 확실히 그 제공권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세트피스에서 이 골장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조금 대구에게 좀 공중볼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습니다.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런 수비에서의 그 제공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가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. 12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브레멘의 단통 패 쪽으로 봤었고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체력적인 부분을 조금 덜 참고를 했었지만 이 12번 경기에서는 브레멘의 주중 그 경기가 좀 여파가 있었을 것이라고 봤고 브레멘의 최근 좋은 분위기가 한번 주중에 꺾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힘들 것이라고 봤어요. 13번 경기도 좀 지운 게 조금 아쉬워요. 일단 뭐 여기 도시픽에서도 단통 무 쪽으로 갔었고 이 경기는 조금 고민을 좀 하긴 했었는데 저는 일단 이 경기도 무패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경기였긴 했었어요. 베를린이 워낙에 분위기가 좋지 않고 샬케 5연패는 좀 없을 것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무패로 가면 적중할 것 같긴 했었는데 또 제가 샬케에게 너무 좀 당했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재개 후에 회차가 진행되면서 항상 샬케 사이드로 투픽을 가져가면 그 이변이 나오는 패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는 한번 지워봤었고 적중을 했습니다. 14번 경기는 이 경기도 라이프치히 경기와 마찬가지로 제가 예측이 완전히 좀 실패한 경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승패 쪽으로 좀 봤었는데 무승부가 떴습니다. 무승부가 떴고요. 일단 아직 이 경기는 오늘 진행됐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아직 참고를 하지 못했지만 경기 보고 나서 분데스리가 초안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14경기가 복귀 영상을 마치고요. 내일 K리그 초안픽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또 토요일날 마감이기 때문에 내일 K리그 초안픽 그리고 수요일날 분데스리가 초안픽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에 최종픽 토요일날 새벽에 축생픽과 독식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이변 경기들, 사실 제가 분데스리가에서는 분데스리가를 좀 많이 틀리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이변에 좀 잘, 잡아낼 수 있는 그런, 노력을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조금 생각이 드는, 이번 회차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당첨이 안 되셨더라도 저처럼 당첨이 되지 않았더라도 또 이번 주에 또 금액이 또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열심히 분석을 해서 또 이번 회차에는 당첨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